자, 이어서 저희가 또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영화 기리의 김대중 기억하실 겁니다. 이 영화 많은 분들의 박수와 또 이제 감동을 이끌어냈는데요. 이후에 속편까지 제작이 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어떤 영화가 될지, 또 지금 이 윤석열 정권 이 시기에 이 영화 제작하는 이 마음이 또 이 길에 나서는 이 생각이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순서로 오늘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자, 최나경 시네마 6411 대표와 함께 영화 기리의 김대중, 또 그 이어서 속편 제작까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뭐 전국 상황이 좀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현장을 좀 보고 돌아왔는데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금 이 시국을 보고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대표님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아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네. 정치는 정치의 영역에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었기 때문에 네. 정치인들이 정치의 문제를 정치 바깥으로 걸어가서 정치의 사법화 이런 부분을 굉장히 경계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 내에서 풀자고 말씀을 하셨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치의 영역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다. 결국에는 뭐 지난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판결 같은 경우도 이게 낙선한 사람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보셨으면은 아니 정치 그것도 맞서 싸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 낙선했는데 낙선자를 이렇게까지 기소해가지고 재판에 넘겨가지고 징역형 판결까지 나오게 하느냐 이런 부분은 짚었을 것 같다. 네. 정치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스스로도 네. 정치를 시작하실 때부터 의회주의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네. 고비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97년에 대통령이 되고 나셔서 네. 상대편 후보가 이해창 후보셨는데 그쪽에서 당시에 세풍이라고 예. 이해창 후보 동생분이 국세청을 동원해서 그때 정치자금을 모았던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분들에 대한 사업 절차는 밟았었지만 실제 그 당시 후보였던 이해창 후보 또 그 관련해서 좀 연관이 있다는 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해창 후보선까지는 이렇게 진행을 안 했던 걸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DJ,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삶을 좀 돌이켜보고 좀 밟아 나가다 보면은 좀 이재명 대표와 좀 유사한 부분, 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유사한 부분은 결국 정권의 핍박, 어떻게 보면 정권의 제일 타겟이 돼 있던 이런 모습들, 이건 좀 비슷해 보이는 면도 있어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시점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계셨다면 어떤 말씀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드려서 들어봤더니 결국 김대중 대통령도 지금 정치에서 풀어야 될 문제를 왜 사법까지 가져가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을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다큐멘터리 영화 기리의 김대중 이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먼저 하고 제가 후속편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난 1일부터 일본에서 개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개봉을 했습니까? 11월 1일 날 네. 일본 도쿄에서 개봉을 했고요. 일본 제목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기류의 김대중이었으면 일본 제목은 온 더 로드 기류의 온 더 로드 온더로드 불굴의 남자 김대중 이렇게 적고요. 예. 그리고 일본에서는 도쿄에서 먼저 개봉을 했고요. 이제 이번 주에 오사카 개봉하고 그다음 후쿠오카, 고베 뭐 이런 식으로 쭉 개봉을 합니다. 그래요. 한국하고 좀 개봉 방식이 다릅니다. 한국은 개봉할 때 전국 동시 개봉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상영까지 주는 방식이라면 일본은 한두 군데에서 먼저 개봉을 해서 점차적으로 상영을 늘려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지금 늘어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도쿄 시작을 했고 이번 주에는 오사카 그리고 이제 후쿠오카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넓혀가고 일본에서 보셨던 분들의 반응들이 좋으셔서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좀 길게 가면서 다양한 곳에서 상영을 할 거라고 일본 배급사 쪽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김대중 대통령 그러면 한국의 대통령이고 네네.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오래된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일본에서의 반응이 생각보다 좋다. 이거 어떻게 좀 읽어야 될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을 기억하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 일본 배급사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20대부터 7, 80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 또 다양한 이렇게 성별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그러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젊은 분들은 한국 역사와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자동적으로 영화를 보러 오시는 것 같고 이른바 한류, K-팝, 예. K-컬처 관심 예, 예. 있는 분들이 또 좀 어르신들 세대 같은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과 경험을 같이 한 부분들이 같이 오시는 것 같아서 네. 그건 역시 어쩌면 김대중 대통령이 뿌려놓은 씨앗이 또 당신의 영화에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일본에서의 생각지도 못한 이 호평, 이게 좀 눈에 좀 들어오는데 국내 관객 반응하고 일본 관객 반응 이게 좀 차이, 네네. 뭐 이런 게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둘 다 이제 몰랐던 것을 알았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한국 관객분들은 내가 김대중 대통령을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 몰랐습니다라고 김대중 대통령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네. 일본 관객들의 반응은 한국 역사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됐던 쪽에 좀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뭐 서울의 봄이라든지 또 5.18을 다루었던 택시 운전사 같은 영화가 일본에 상영이 되면서 한국 역사에서 단편적 것을 알고 있었는데 기리의 김대중을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한국 현대사의 역사가 쭉 같이 가는 얘기다 보니까 이 한편으로 그동안 궁금했던 한국 역사가 다 꿰어져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저도 일본 지인한테 예전에 얘기를 해봤더니 이 한국 전쟁을 아예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전쟁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일본이 전쟁이 있었는지도. 우리 전쟁 때문에 그렇죠. 네. 이렇게 부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그 전쟁 아예 모르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김대중의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다 네네네네. 배울 수가 있다. 그거 생각지도 못하던 그렇죠. 부분이에요. 네, 그렇다 생각. 일본 입장에서는 네네. 사실 다른 그러니까 한국 또 가깝게 있는 뭐 이웃 나라라고 하지만은 잘 몰랐던 부분을 공부 교과서보다는 영화 한 편을 쭉 알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정치인의 삶을 따라서 가니까 그렇죠, 얼마나 그렇죠. 재밌습니까? 예. 한국에서도 뭐 그런 반응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네. 초점이 조금 더 대통령께 있었다면 이쪽은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고 특히 특히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네. 배급사들 입장, 제작사 입장에서는 특히 젊은 분들이 이제 기레 김대중을 보면서 한국 역사를, 한국 현대사를 알게 됐다 영향에 상당히 좀 고무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사실 김대중 대통령도 일본과 여러 인연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인연이 있으시죠. 네. 네네네. 그리고 문화적으로 봐도 네네. 지난 98년 방일 뒤에 일본 대중문화를 개봉해서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네네. 시작이 됐었는데 이것도 일본에서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그 대통령께서 하셨던 네. 이제 98년 그때 김대중 오부지 선언 하시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일본 대중문화를 개봉한 건데요. 네. 생각해보면 그게 98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방 이후 98년이니까 거의 한 40년, 50년 가까이 일본 문화가 한국에서 보는 게 불법이었다는 것도 너무 좀 지금 생각하면 되게 좀 이렇게 신기할 정도죠. 근데 예. 다 봤었던 기억이 그렇죠. 있죠. 이게 해적판으로 해적판으로 들어오고 막- 봤었으니까 정식으로 보질 못했다는 사실을 지금 세대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특정한 국가의 문화를 한 국가가 합법적으로 보지 못하겠다. 내가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고 네. 했고 그때 대통령이 내린 용단을 통해서 이제 지금 일본에도 혹은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문화를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 뭐 대중문화 개방 뭐 그런 인연도 있지만 사실은 목숨을 잃을 뻔한 그렇죠. 그런 일도 네네네. 뭐 일본에서, 일본에서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70년대 네. 일본에서 납치되셔가지고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외교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그걸 가지고 그렇게 김대중 대통령 그렇게 문제 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긴 했었었죠. 그것도 일본의 젊은이들 보면 이런 일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할 깜짝 것 놀랄 만한 같습니다. 네네. 일인 것 같아요. 뭐 영화에 나올 만한 스파이 영화에 나올 만한 그런 얘기이기도 하죠. 네, 그런 것들 보면서 일본에서는 입소문이 계속 나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제목 아까 언급하셨지만 네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좀 길이의 김대중, 네네. 근데 뭐 길 위의 김대중으로 이제 하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게
바뀌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 영화를 준비해 가지고 제목을 정할 때 네. 이런저런 제목이 나왔는데 첫 번째 나왔던 제목이 이제 길이의 김대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좋다고 생각했는데 네. 의라는 말 자체가 조금 이렇게 수동적인 느낌, 정지되어 있는 느낌이 강해서 다른 게 나온 게 길이에 그러면 좀 진행되는 느낌, 계속 발전해 나가는 느낌, 네. 또 길이에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미래의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끝부분에는 맞지 않았었지만 길이의 김대중으로 하자고 했고 그 제목은 영화 속에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하신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80년도에 그래요. 사형 선고를 받고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미국으로 추방, 뭐 망명 이렇게 가셔가지고 네. 한 770일 정도 있으시면서 강연을 약간 200회 이상 하시면서 거의 사흘에 한 번 정도 강연하셨거든요. 네. 그때 하신 내용을 회고하시면 했던 인터뷰가 있습니다. 나는 늘 길이에 있었다. 그래요. 돌아서면 외로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요. 영화 속에 나오는 제목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 영화를 이제 관통하고 있는 그 메시지이기도 네네. 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제목으로 지금 만들어진 건데, 이 길이의 김대중 이 영화 일본에까지 진출했다고 하니까 이게 일본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알려지면 이게 역사 공부도 되고 좋죠. 예. 많은 분들이 아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있었구나. 물론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하지만 잘 몰랐던 인생 역정을 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저희가 예. 영화가 이제 국내 개봉을 하고 음. 지금 일본 개봉을 하지만 네. 해외 그 개봉할 점 올 초에부터 한 1월, 2월, 3월 정도 사이에 해외 제외 동포들 계시는 도시 한 40개 도시 해서 상영을 직접 했었습니다. 네. 아프리카도 있었었고 음. 남미도 있었습니다. 네. 남미에서 직접 칠레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콜롬비아도 상영을 했었었는데요. 네. 특이한 경우죠. 그래서 거기서 보셨던 분들이 대부분 보셨던 분들이 만델라 같은 분이 한국에도 계셨군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저희 후손 2세 3세들이죠. 2세 네. 3세 분들도 보시면서 이런 분이 우리 대통령이었습니다 하는 분도 많았었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굉장히 좀 저희들한테 주는 이 고무적인 그런 어떤 반응들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 반응들 국내 관객도 지금 보면은 지난 1월 개봉해서 13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제가 수치를 봤는데 이건 손익분기점을 넘긴 겁니까? 손익분기점을 넘기지를 못해. 손익분기점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그 정도 그 수준. 정도였습니다. 네네네. 13만 명 그래요. 정도 했었고 저희가 원래 제작비를 가지고 좀 처음에 예. 제작비 예상했던 것과 달리 좀 더 이렇게 더 필요했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면서 네. 또 좀 배급을 하고 이러면서 좀 극장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극장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또 배급 마케팅이 늘고 그래가지고 딱 그 정도 들었었고요. 저희 목표는 길이의 김대중으로 좀 이렇게 수익을 내서 네. 2편, 3편 좀 완성된 걸 만들자는 생각이었는데 네. 그렇게 못해서 좀 대단히 아쉬웠고 또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일본도 그렇고 해외에 여러 또 많은 사랑을 또 받게 되면은 또 이게 가요계에서 이 역주행하듯이 순위가 영화도 좀 역주행해서 많은 분들이 또 다시 한번 찾아보는 그런 영화 될 수 있게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근데 후속작 이제 제작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관객들이 후속작 제작을 요청을 했다고요? 이거 어떤 네,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예. 저희 길이의 김대중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 탄생일부터 음. 1987년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관객분들이 이제 맞아요. 88년 이후부터 대통령 재임기 좀 보고 싶다는 게 너무 당연한 요구셨었고요. 왜 여기서 끝나? 이렇게. 예, 그렇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네. 실제로 또 저희들이 봐도 네. 정치 바깥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치의 틀로 만들려고 했던 노력이 지금 길이의 김대중이라면 그 이후에 제도화된 정치 87년도 시민혁명으로 해가지고 네. 제도적 틀을 만들었을 때 정치적으로 김대중은 또 어떤 활약을 할 것인가 너무 궁금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걸 보고 싶다는 얘기가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김대중, 네네.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뭐 저희가 이제 포스터 보여드리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네. 이렇게 지금 포스터는 이제 마련이 돼 있습니다. 네네. 네,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저는 이렇게 이 위기의 속자. 강을 건너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했던 거는 저 영화에 나오는 네. 97년 대통령 선거점에 네. 그때 IMF IMF 때였습니다. 때 얼마나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TV에서 눈물이 글썽하셨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처음에 길이의 김대중 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후속작을 좀 생각해 두신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조금 이런 방식은 아니었었고요. 음. 처음에 기획할 때는 민주주의자 김대중, 또 음. 평화주의자 김대중 이렇게 해서 좀 주제를 달리하는 걸로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자고 기획을 했었습니다. 아. 예, 민주와 평화 이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좀 이렇게 상징할 수 있는 영화라 네. 생각했었고요. 주제로 묶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기리의 김대중은 일대기가 나왔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기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속편이 사실 뭐 관객들의 요청에 따라서 결정이 된 셈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이어져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현재 그럼 제작 진행 상황 어느 정도 제작이 돼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인터뷰도 진행을 했고 네. 이렇게 다큐멘터리는 인터뷰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되면 편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집을 하고 있는데요. 음. 목표는 연내에 좀 마무리를 하고 내년쯤 개봉을 할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조금 더 보충 인터뷰라든지 또 편집 또 그 외의 음악이라든지 사운드 등등 후반 작업을 해야 되는 일정이 남아 있어가지고 좀 저희가 마음은 조금 급합니다. 마음은 조금 급하다. 그럼 여기서 아까 이제 이 대통령 김대중 이 제목을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되는 과정까지 네네.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그때까지 담겨 있는 건가요? 네네, 내용 그렇습니다. 자체가 정치를 다시 이제 87년에 87년에서 끝이 났다가 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좀 축약을 하고 음. 이 스토리는 97년도 대통령 선거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그 7년 대선이 이제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최초로 네. 여야가 정권이 교체되는 그런 사건이었고 또 그 속에서 김종필, 박태준, 김대중 이 세 분이 소위 말하는 DJP 연합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연합 정부를 꾸려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네. 현재도 유의미하다 생각합니다. 왜 김대중은 그동안 상대편 진영에 있었던 김종필과 박태준과 손을 잡았으며 박태준, 김종필은 또 왜 김대중과 함께 새로운 정부를 꾸꿨을까 네.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도 좀 풀어 나간다면 현재 서로 진영으로 되어 있어 지금 싸우고 있는 우리 정치에도 시사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대중에게서 배우는 그런 그렇죠. 정치가 필요하다. 지금 대한민국도 위기, 뭐 IMF 정도의 뭐 IMF가 온 건 아니지만 IMF 정도의 위기감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자영업자분들, 네네네.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영화관도 많이 힘들고요. 네. 영화 사람도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문화예술 쪽도 많이 힘들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보다 많은 국민들과 좀 함께하기 위해서 빨리 이제 영화 대통령 김대중이 또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모금 운동, 그러니까 후원 모금을 진행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예, 이 모금이 필요한 이유, 절실한 사실- 이유가 어떻습니까? 사실 좀 이렇게 예. 저희가 영화를 잘 만들어서 1편에서 음. 좀 이렇게 여력을 가지고 또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작비에서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마음은 급한데 좀 진도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을 했고 또 동시에는 저희가 지금 이걸 국민과 함께했던 대통령, 네. 국민이 함께 만드는 영화라고 했는데요. 음, 1만 원 이상씩 내시면 네. 이제 제작위원으로 어허. 크레딧을 같이 올려놓은 거로 지금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 영화 자체가 만들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이 영화의 주인이라는 사실 1만을 통해서 네. 하는 것도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 대통령 김대중이라는 영화를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10,000원 이상 후원하는 시민들의 이름을 엔딩 크레딧에 크레딧에 올리려고 합니다. 올린다. 그래서 오. 가장 긴 엔딩 크레딧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저희들 그렇네요.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네네네. 후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네네. 어쩌면 영화보다 더 크게 만 원씩 해가지고 예. 저기 2만 명이죠. 2만 명. 2만 명 크레딧 한 10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 와, 그럼 거의 뭐 기네스감이 아닌가 이 생각도 드는데 대통령께서 많은 굉장히 좋아하실 분들이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예. 늘 국민을 말씀하셨던 대통령이셨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네. 만든 영화 또 뜻깊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들고 그렇게 통해서 네. 저희가 굉장히 좀 책임감, 어깨가 무거운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10월 1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모금을 해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제작에 참여를 하시는데 네. 이렇게 만 원씩 들어온 거의 명단을 볼 때마다 이게 정말 이렇게 어깨가 무겁고 그렇죠. 작품에 대한 책임감
심지어 이렇게 좀 잠이 안 올 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에게 내기는 또 응원이면서 대단히 또 좀 강력한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맥 같은 느낌도 들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저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성원을 모아주는데 그럼요. 예. 영화 잘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예, 굉장히 무섭습니다. 딱 보고 아 내가 후원한 보람이 있구나. 그럼요. 예, 예. 그걸 느낄 수 있는 영화 예. 제작하시겠다고 그리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네. 저희가 이 영화를 만든 게 이번 기회에 그냥 짧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영화 정본 김대중을 통해서 네. 20년, 30년 지나도 그 세대들에게 김대중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든지 한국 현대사가 어떤지를 볼 수 있는 것도 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역사적 의미 있는 영화를 같이 만드는 것도 참 좋다 싶습니다. 맞아요. 이 현대사에 내가 기여를 했다. 이거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저희가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계좌도 나와 있고 페이팔도 나와 있고 네. 여기에 뭐 간편하게 예. 후원할 수가 있다. 또 뭐 관련해서 문의하실 분들은 저때 네.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안내를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페이팔 같은 경우는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영화를 좀 많이 후원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시는데 그렇죠. 한국 계좌가 없다고 혹은 어렵다고 말씀을 주셔서 페이팔 계좌도 개설하면 좋겠다라는 네. 요구가 있어가지고 아하. 페이팔 계좌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10,000원 이상 후원해 주시면 영화 엔드 크레딧에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기리의 김대중 후속작 대통령 김대중 이렇게 아마 이 포스터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좀 반가워하고 계시고 있을 것 같아요. 영화가 빨리 나오게 또 정말 명작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은 많은 성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대표님 보니까 이 작품들 김대중 대통령 관련 작품 하기 전에도 노무현입니다. 그리고 노회찬 6411 뭐 이런 정치인 다큐멘터리 만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인 다큐 전문가이신가 이런 질문 많이 그렇지는 받았을 것 않습니다. 이게 뭐 의도했던 말은 아니었던 거고요. 네. 예,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어떤 인연과 또 여러 가지 이 작용해서 이렇게 이 기레 김대중 대통령까지 영화를 만들어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당시 이제 노무현입니다. 이 영화는 큰 인기를 끄지 않았었나요? 제 기억에는. 예, 많은 이게 사랑 받았던 것 같아요. 2017년 개봉을 했었고요. 네. 제작을 2016년에 했는데 아시다시피 2016년 겨울, 2017년 봄에 또 저희 시민들께서 지금 한국 사회를 완전히 한번 크게 그렇네요. 변화시키는 시기가 촛불혁명. 있었고, 네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 같이 결합되어지면서 분에 넘치게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네.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와, 그렇네요. 야, 이 역대 정치인 소재 다큐멘터리 흥행 1위 타이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인 다큐멘터리로 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걸 또 이제 대통령 김대중 이 영화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 뛰어넘을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작사 이름이 딱 보니까 시네마 6411이더라고요. 제가 네, 딱 그렇습니다. 받고 명함 보니까요. 네네. 노회찬 전 의원 또 다큐멘터리 제목이 노회찬 6411 네, 그렇습니다. 이거였고 뭐 연관성이 있겠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노무현입니다 영화 제작 후에 제가 이제 다른 작품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또 이렇게 인연이 닿아가지고 노회찬 의원 다큐멘터리를 같이 작업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마치고 나서 이제 6411이라는 의미가 네. 노회찬 의원께서 진보신당 당대표 되시면서 했던 연설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6411번 버스를 타는 맞아요. 새벽 4시에 버스를 타서 강남에 빌딩 청소로 가는 아주머니들이 타는 버스 번호를 얘기하는데 네. 저도 앞으로 영화를 만든다면 그렇게 좀 이름은 있으되 잘 호명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영화를 좀 만들 수 있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서 그런 생각을 잊지 않도록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름을 좀 지어봤습니다. 네. 시네마 6411 그리고 보니까 그림도 이제 버스 네, 맞습니다. 버스, 버스. 예. 예, 6411번 버스 이렇게 해가지고 바퀴도, 로고를 만들어 로고를 주셨습니다. 만들어서 네네네. 하고 계신데 이 노무현 대통령 또 노회찬 의원 공통점이 또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그러시죠. 보니까 네네네네.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네네. 생을 좀 마감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참 우리 정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볼 수밖에 그럼 저게 최근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이재명 대표의 네. 최근에 판결까지도
이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두 분 역시도 네. 그렇게 생을 마감하거나 그 정도의 대가를 치를 만한 일들이었나 우리 사회가 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충분히 시민들이 국민들이 또 정치권에서 혹은 네. 사법에서 이렇게 적절한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음. 처리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분들에게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몰아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게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좀 그런 비극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네. 이 비극을 막으려는 것도 결국은 영화하는 저희들이나 음. 또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시민들이나 네. 또 나중에 보실 시민들이 좀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런 일이 좀 없어지도록 이렇게 정치가 정상화되고 그렇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해 가지고 명태균 게이트라든가 공천 개입 의혹들 또는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도 국회 통과됐지만은 또 다시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야의 대치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혹 이런 게 좀 넘쳐나는 그런 상황. 영원 대통령 김대중 이 의미가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에는 김대중 대통령도 사실은 평화적 정권 교체 드라마틱한 여정 그거 좀 보여줬던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 뭐 등장했던 그런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 상황 대한민국이 너무나 힘든 이 상황 경제적 뭐 외교적 안보적 너무 힘든 정치적으로 다 힘든데 이걸 좀 타개하고 올바르게 이끌어줄 삶 이걸 또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저도 최근에 상황을 보면서 지금 제 영화 대통령 김대중 담고 있는 시절하고 너무 좀 기시감이 들 정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제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선서를 하시고 취임사를 하시면서 결국은 울먹이시거든요. 네. 이런 네. 위정자들이 저질러 놓고 음. 고생은 국민들이 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세요. 그래서 야, 정말 대통령 김대중, 정치인 김대중은 그분 말씀대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을 늘 생각하셨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민생도 생각하셨고 음.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도 생각하셨던 것 같고 정치, 외교, 문화 다 포함해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 영화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네. 이렇게 정치인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의 삶을 통해서 지금 시기 또 비슷한 시기에 온 것에서 조금이라도 생각거리를 저희가 담을 수 있다면 저희들로서는 보람이고 영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시기적 말씀하셨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뭐라 그럴까요? 말씀도 그렇고 정치적인 어려움 또 국가적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런 지혜와 해안과 또 결단 이게 너무나 그립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보면은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정말 뭐 저도 8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이니까 그 시절 청년이었기 때문에 80년대 20대 청년이었기 때문에 네. 그 시절에 현역 정치인으로서의 김대중 대통령을 보면서 느끼지 못했던 걸 이 작품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해안, 미래를 보는 눈, 네. 그리고 또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라고 이렇게 상징되어지는 정치란 과연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갈등을 조정하고 네. 상대방과 타협하고 협의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너무 많은 가르침과 시사를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어떤 자신의 이익이나 또 혹은 목표를 위해서 네.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정말로 헌법 1조 모든 국민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오고 그리고 그 권력이 이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부분을 잊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굳이 말씀 안 하셨지만 평생의 네. 삶 속에서 그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좀 이렇게 더 깊이 좀 알고 싶은 그런 분의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었어요. 예. 이 속편이 안 나왔다면은 큰일 날 뻔했네요. 이게 지금 속편이 안 나왔으면은 예. 정말 이 대통령 시기에 김대중 대통령을 보여줬던 그걸 우리가 또 잊고 지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딱 맞는 시기, 딱 필요한 시기에 대통령 김대중 이 영화가 선보이게 됐다라는 거네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제 의도였던 건 아닙니다만은 또 어쩌면
대통령께서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희에게 음. 이런 걸 좀 이렇게 준비하라고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왜냐하면 네. 이 영화 사실은 기류의 김대중이 만들어져서 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예, 최초에 기획해가지고 시간 흘러가 이렇게 됐었는데 만약에 네. 10년 전이나 5, 6년 전에 만들어졌으면 다른 식으로 이렇게 영화가 됐을 텐데 우여곡절 끝에 기류의 김대중이 만들어지고 네. 또 속편까지 만들어졌는데 딱 이런 상황이 맞들어지니까 이렇게 이런 쓰임새가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지경입니다. 네, 그러게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묘하게 이 시기에 딱 등장하게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맞아, 우리가 이런 길로 갔었지.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었지. 이렇게 판단하는 또 생각해보는 그런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최나경 대표님과 말씀을 쭉 나눠봤는데요. 개봉일은 안 잡힌 거잖아요, 아직. 개봉일은 아직 안 잡혔고요. 연내 제작을 완료해서 네. 내년 상반기에 개봉한다라고 내년 생각을 가지고 상반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극장 배급상도 봐야 될 것이고 네. 또 나머지 또 외부 상황들 음. 이 어떻게 좀 변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보면서 최대한 빨리 네. 연내 제작을 마무리해서 음흠. 부끄럽지 않은 작품으로 마무리해놓고 개봉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인투유님께서 대통령 김대중 친구들 다 데리고 가서 꼭 보겠습니다. 네네. 이런 댓글도 달아주고 계시고 태꺼비님이 대통령 김대중 엄지척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끝으로 이제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이나 네네.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아까 제가 포스터로 봤던 그 강조하고 싶은 말씀 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하셨었는데 네. 개방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주위에서 조금 이렇게 조심스러운 여론도 있긴 했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한국 문화의 힘을 믿는다. 역사적으로도 한국 문화는 중국과 일본에 껴 있었지만 고유의 독자적 문화를 가지고 키워왔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 크게 한국 문화가 더 성장해 나갈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왜냐고 묻는 질문에 민주주의 역동성 때문에 한국 문화는 앞으로 발전할 거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민주주의 역동성 속에서 한국 문화가 앞으로 더 펼쳐질 거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일본 대중문화를 개봉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한국 문화가 일본에서 전 세계적으로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으시거든요. 네. 그 얘기를 보면 너무 놀랐었고요. 그 결과가 뭐 대중문화에서 K-팝, K-컬처가 있겠지만 다양하게 뭐 클래식이라든지 또 지금 한강 작가의 노벨상까지 이어지는 여러 계기가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그거는 한국 국민들이 만드신 민주주의 역동성이 한국 문화가 이렇게 꽃피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화 산업도 마찬가지였고요. 대통령 김대중도 그런 바탕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언하시고 영화 만들어주시고 또 영화 보러 오신 분 감사드리는데요. 저희가 책임을 갖고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만 원씩 내셔서 제작 후원이 돼주시면 저희가 같이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를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댓글 중에 이체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네, 있는데. 계좌번호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체만 그냥 하면. 성함하고 이체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성함들을 엔드크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보면 뭐 홍길동 이렇게 보내주실 분도 계시지만 뭐 다른 이왕이면? 식으로 이왕이면? 이렇게 본인 성함을 하시고 네. 해주시면 되고요. 또 뭐 응원한다, 뭐 누구 보내 이렇게 하시고 다양하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함하시고 이체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방법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도 의견 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커뮤니티는 저희가 다양하게 저희가 알려달라. 만약에 이거 하고 싶고 뭐 고정 댓글에 좀 해주신다 그러면 네.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끝나고 제작진하고 인도해가지고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대표님. 이 영화 정말 빨리 또 개봉해서 우리 시민들 함께 봤으면 좋겠고 저도 영화관 가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마이 TV 예. 쭉 저도 잘 보고 있고요. 아이고. 곳곳에서 언제라도 항상 이렇게 저희 시민들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대통령 김대중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시네마 6411의 최나경 대표와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